안녕하세요. 맘떡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 정당이 만들어져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그럼 위성 정당이 그때 당시에 왜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슈가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위성 정당을 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한 소선거구제와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를 먼저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선거법 개정안 적용 이전 한국의 선거제도는요. 정당의 정해놓은 명부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에게 한 표 주고요. 정당에 또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거대 정당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평하게 누구에게 다당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겨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각났는데요.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선거구 제도와 연동되어 비례대표 의석이 변환되기 때문에 만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으면 이를 비례대표로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거죠. 그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국회 전체 의석이 몇 석이죠? 300석이단 말이에요. 300석인데 300석을 고정해서 지역구가 몇 석이냐면 253석이고요. 비례대표제는 47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47석 중에도 30석에만 정당 득표율 50%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 의석 점유율이 낮은 그런 경우부터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적용한다고 그래요. 절반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적용해 의석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소수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기 힘든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적용해 의석을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수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말 그대로 위성정당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소 정당은 지역구 당선이 어려움으로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적은 의석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무엇이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성 정당, 즉 다당제 구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에 비해 많은 지역구 의석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석의 연동형 의석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위성 정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정당은 지역구를, 기존 정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니 위성 정당에 뭘 배분하는 거죠? 네, 맞아요. 비례 의석을 배분할 때 지역구 의석을 반영하지 말라는 게 바로 위성 정당을 정당화하는 논리였습니다. 일단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이제 위성 정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이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바니아나 레스토나 그런 베네수엘라에서는 거대 정당이 비례 의석 독식을 위해서 위성 정당을 설립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소수 정당, 그러니까 군소 정당 같은 건 등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비례대표제를 폐지시키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독일과 뉴질랜드 같은 경우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점이 생겼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뭐가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이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를 잘 활용해서 면접 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제대로 의사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